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있죠. 살다 보면 꼭 한두 명쯤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잘해보려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부정적인 사람일 겁니다. 이들은 늘 상황에서 나쁜 점만 찾아내고 남의 가능성보다는 위험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처음엔 그저 현실적인 충고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괜히 했네,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라는 말들이 옆에서 계속 흘러나오면 나의 도전 의지는 꺾이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만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안 두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부정적인 게 꼭 나쁜 것인가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했다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한 번씩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면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때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 부정적인 생각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꼭 이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하고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는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왜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에너지 교환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죠. 반대로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대화 후에 유난히 피곤하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내 에너지를 가져간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늘 에너지 흡혈귀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상대방의 공감을 요구하는 것이죠. 처음엔 단순히 위로해 주려던 내가 점점 그들의 문제를 떠안게 되고 결국 나의 기분까지 무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정적으로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통하겠어? 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작은 불씨 같은 열정은 금세 꺼져버립니다. 마치 차갑고 무거운 담요가 나를 덮어버린 듯 의욕과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 하나가 나의 원동력을 빼앗아 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될 때일 겁니다. 처음엔 현실적인 조언일지도 몰라 라고 넘겨버리지만 몇 번이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꿈꾸던 일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스스로도 부정적인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나눠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기껏 힘들게 쌓아올린 에너지를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매번 흘려보내고 있다면 나의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지켜내는 생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인식하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보통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죠. 누군가에게는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 속에서 오직 위험만을 바라봅니다. 시선의 차이가 곧 미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긍정적인 사람은 이 기회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 내 경력을 다른 곳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은 아마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게 습관이죠. 같은 상황인데도 한쪽은 가능성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미래를 닫아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은 결국 눈앞의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곧바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거는 이미 누가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돼. 실패할 거야 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원래 있던 기회조차 하찮아 보이고 결국 놓쳐버리게 된다는 게 큰 문제죠. 더 나아가 부정적인 시선은 내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처음엔 그저 그 사람만 비관적인 애라고 생각하다가도 오랫동안 그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닮아가죠. 작은 성공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늘 위험만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결국 나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은 어둡고 답답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가 보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이런 방식으로 풀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길이니까 해볼만해 라는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 차이가 바로 인생에서 성장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자주 접하는 사람들의 말투, 태도, 사고방식, 이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적 거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비추어보고 그에 맞춰 행동을 조종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일 붙어 다니는 동료가 늘 상사의 험담을 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다면 나는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며 거리를 두다가도 어느 순간 나 역시 비슷한 불평을 입에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부정적인 태도가 전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항상 조심스럽고 두려움에 가득 찬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나도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그들의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에 스며들 겁니다. 결국 나도 괜히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스스로 도전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사고 습관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선택한 말투, 내가 반복하는 감정, 내가 가지는 가치관 중 상당수는 사실 내 주변 5명에게서 흘러나온 것들일 겁니다. 짐 론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 5명이 밝고 도전적이며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받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기준치가 낮아지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를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하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은 모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기에 불안감을 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늘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괜히 지금 상황 망치지 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라는 말들이요. 겉으로는 현실적 조언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자신의 변화를 감당할 용기가 없으니 너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일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나 역시 변화를 도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옆에서 계속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결국 용기가 꺾이죠. 마치 발에 보이지 않는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한 걸음을 떼기가 무거워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람은 과거의 실패 경험을 확대 해석하여 모든 미래에 더 씌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전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는 식이죠.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변하고 과거의 실패가 곧 미래의 실패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면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이 가능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죠. 미래를 열어보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게 문제죠. 이렇듯 부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두려움이 나의 가능성까지 묶어버린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들은 대개 불확실성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안 해봤지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그 불확실성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결국 아무 변화도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미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을 옮기는 매개체죠. 누군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듣는 사람의 뇌는 그것을 부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고 신경계가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분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심지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분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즉 불평은 듣는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에 독처럼 스며든다는 겁니다. 불평은 한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중독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날씨가 덥다고, 교통이 막힌다고,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정부 정책이 문제라고 주제를 바꿔가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불평을 듣는 내가 처음에는 맞아 라고 공감하다가도 점점 같이 불평하는 습관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에 중독이 되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태도는 같은 문제에서도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불평은 문제만 키워 보입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 능력을 아예 없애버리죠. 마비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이 많아 힘들 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효율을 높여볼까 고민을 하죠.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나만 시켜? 회사가 문제야?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에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죠. 원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당연하게 여겨지고 사소한 불편에도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이 반복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도 변한다는 건데요. 불평이 감정의 독처럼 스며들어서 삶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끊임없는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감정의 독입니다. 듣는 순간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반복될수록 내 사고방식을 오염시키고 결국 내 삶 전체를 불만과 불행으로 물들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불평에 오래 머무르면 안 되고요. 필요하다면 과감히 감정두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불평은 결국 내 삶의 기준, 퀄리티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불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만으로 가슴이 벅차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이 소중한 꿈에 불시에 차가운 물을 잘 끼얹죠. 그들은 꿈을 들으면 먼저 가능성을 보기보다 불가능의 이유부터 찾기 때문인데요. 그건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겠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일이 어딨어? 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의 자신감은 조금 줄어들죠. 나의 목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부정적인 사람은 나의 목표와 꿈을 단순히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내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힘 자체를 마비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와 꿈을 지키고 싶다면 그들과 거리를 두고 대신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꿈은 주변의 시선 속에서 자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의 목표와 꿈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사람은 거리를 멀리 하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대화나 불평을 듣는 순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협 수준으로, 위협 신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코르티솔은 단기간에는 집중력을 높이고 몸을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면역력도 저하된다고 하네요.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이 더뎌지는 거죠. 이에 따라 체중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복부 지방을 느리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사람과 잦은 접촉은 곧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전형성도 강하죠. 옆에서 계속 불평하거나 한숨 쉬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장기간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뇌의 세로토닌, 즉 행복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실제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람은 나의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사람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오히려 내게 활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잘라낼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 직장 동료,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거리두기와 선긋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고요? 심플합니다. 불필요하게 길게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표나 계획은 굳이 공유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조금씩 보내는 걸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나를 흔들리지 못하게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제한적이죠. 삶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한된 삶만 살다 가는 거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중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죠. 그런데 만약 그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과 보내느라 에너지를 빼앗기고 가능성을 잃고 나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다면 과연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은 나를 더 큰 무대로 이끌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나를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둡니다. 결국 선택은 내 몫이죠.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부정적인 관계에 과감히 선을 긋고 나를 성장시켜줄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